자, 이제 드디어 JMK 제2부 형태론에 들어왔습니다. 제1부는 철자법과 음성론, 제2부가 형태론, 제3부가 구문론으로 이루어졌는데 형태론으로 들어왔습니다. 형태론으로 들어오자 제34과의 일반적 관찰, 형태론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항이 있겠죠? 그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 A를 보니까 어근이 나왔네. 어근, root. 형태론을 공부를 하려면 어근을 알아야 되구나.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어간이라는 말도 듣죠. 그럼 어근과 어간은 어떻게 다른가? 이것을 참 쉽게 잘 설명한 게 게제니우스. 게제니우스는 어근은 식물의 뿌리에서 나온 거다. 이미지가 뿌리잖아요. 그죠? 식물의 뿌리. 그럼 어간은 뭐예요? 스템, 줄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뿌리에서 줄기가 나오니까 어근과 어간으로. 그러니까 어간은 어근보다 조금 더 복잡하고 더 발전된 형태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어를 공부를 할 때는 어간이라는 말을 별로 안 해요. 헬라어에서는 어간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어근이 중심을 이루지 어간은 별로 쓰지 않거든요. 그럼 무라우카는 어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41과로 가니까 어간 모음이라는 말을 언급하고 48과 72과 95과에 가니까 명령형의 어간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 명사의 어간, 이런 말을 써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문법에 있어서는 어근과 어간을 그렇게 명백하게 구분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근을 우리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어근은 무엇일까요? 어근은 전문적으로 정의를 하자면 저희 정의는 단어의 기본 의미를 지니는 최소 형태소다. 그러니까 최소 형태소. 그 기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최소 형태소. 이게 저희 정의가 되겠습니다. 어간은 일반적으로 한 단어에서 굴절 접사를 제외한 부분. 그래서 어근과 어간은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하고 때로는 구별되는 것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국어에서 어근은 파생이나 합성 등 단어 형성에서 의미상 중심이 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파생과 합성을 제거한 의미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 어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단순한 형태의 어휘 형태소가 바로 어근인데 이 어근에서 다른 형태소가 결합되면 새로운 어형 또는 단어가 형성돼요. 그래서 라틴어에서 사랑하다, 아모르, 그죠? 아모르에서 어근은 암이 되고, 암에서 현재형이 되면 아마, 완료형이 되면 아마브, 이렇게 이제 되는 현재형과 완료형, 이것은 어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어근을 건조어, 그래서 덥게 하면 덥, 이게 이제 어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어근과 어간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JMK를 보면 어근은 한 단어에서 가장 단순한 요소이구나. 여기에서 이제 파생이나 변화, 굴절이죠. 파생과 굴절을 제거하면 어근이 된다.
그래서 그 모든 그 파생과 굴절의 요소들은 모음뿐 아니라 특정한 자음들로서 해만티브 혹은 영어로는 해만틱, 해에만티브에서 7개 자음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트카드슈에서 그들이 자신을 성별했다 해서 어근은 카다시, 3개 카다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달렛이 중복이 되고 히트가 이제 붙는 이것은 제기적임을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라우카 역시 대부분의 히브리어 단어들과 단어 형태들은 형태론이잖아요. 그죠? 어근을 이루는 자음들과 어근, 그리고 그것에 덧붙여진 형태. 그죠? 파생이든 굴절이든 합성이든 이런 것들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의상 완료형 3인칭 남성 단수, 예를 들어서 카탈, 이것을 이제 어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히브리어 어근은 주로 이제 3자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렇지만 2자음 어근도 있다. 2자음. 그리고 4개의 자음도 있다. 근데 4개의 자음은 대부분 원형에서 변형된 것들이다. 그리고 이제 B로 넘어가니까 대부분 단어는 어근이 있다, 밝힐 수 있다. 그런데 분명하지 않은 것들도 있다. 그 아인바브하고 아인요드 동사가 올 때 제일 괴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에두트, 규례인데 에두트는 야아드에서 왔냐 혹은 우드에서 왔냐. 야아드는 지명하다, appoint, 우드는 돌아오다, 반복하다. 에서 이제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왜 appoint, 지정하다가 규례가 아니고 돌아오다가 어근일까요? 아마 규례는 계속 반복되는 이걸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이게 이제 문법적인 추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몇몇 단어들은 어근이 우리가 모른대요. 예를 들어서 마켈, 지팡이, 알, 오도트, 뭐뭇에 관하여. 이 오도트는 사전을 뒤져봐도 이게 설명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음성학적 규칙들과 유추를 통해서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외형적 어근과 실제적 어근이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히트 파일에서 히트 야제브의 어근은 뭘까요? 외형적으로 보면 이거 야자브 아니냐, 그죠? 히트 야제브니까 야자브. 그런데 야자브가 아니라 나자브라는 거죠. 그죠? 외형은 야자브인데 실제는 나자브다. 나자브는 뭐죠? Take one stand, 자리를 잡다. 이런 이제 그래서 자리를 잡는 이것이 나자브다. 테쿠파, 순한 죽인데 쿠프, 어근에 속하지만 나카프에서 왔다. 이런 약동사에 있어서는 어근을 찾는 게 어렵구나. 그래서 이제 동일한 어근이 동사나 명사를 명사 형태를 취할 수 있는데 어떤 명사가 동사에서 파생되었으면 동사 파생 명사, 어떤 단어가 명사에서 파생되었으면 어떤 동사가 명사에서 파생되었으면 명사 파생 동사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비로소 뒤에서 갑자기 품사들은 품사 이야기가 나오네요. 우리가 이제 영문법을 배울 때는 제일 먼저 품사를 배우는데 형태론을 공부하다가 갑자기 품사들은 대명사에 정관사를 포함시켰습니다. 그죠? 명사, 동사, 불변하사, 안에는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등을 이야기를 하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갑자기 형태론 이야기하다가 품사 이야기를 하죠? 이게 바로 지금 형태론은 바로 품사를 다루는 거다. 품사를 다루는 거다. 그래서 이제 대명사, 품사잖아요. 명사, 동사, 불변하사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품사를 먼저 공부하고 나서 품사의 여러 형태들을 공부하고 나서 이 형태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공부를 할 것이구나 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음소가 여러 가지 변이 음소, 알로폰이죠. 변이 형태소가 있고 변이 음소가 있는데 음소는 변이 음소가 있는 것처럼 형태소 역시 변이 형태소, 알로모르프를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칼, 분사, 여성 단수, 절대형의 어형 변화에는 변이 형태소가 나타나는데 코틀라, 그죠? 코틀라, 분사니까, 여성이니까. 그런데 이게 코텔라로 나타나기도 하고 코텔레트로도 나타나요. 이런 걸 변이 형태소라고 하구나. 하나 배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